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6주 동안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진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 특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4번째인데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터뷰에 앞서서 산재 상식이 쑥쑥 늘어나는 산업재해 퀴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100만 명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열악한 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을 골라주시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제가 쉽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 막 말도 틀리는데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외국인력지원센터, 2번 근로복지공단, 3번 편의점입니다. 한 곳을 저희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곳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곳,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보기는 1번 외국인력지원센터, 2번 근로복지공단, 3번 편의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께는요, 알칼리수로 건강이 된 레모메이수 한 박스,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 인터뷰는요,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 코너입니다. 4번째 시간이고요. 위기 탈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 주제로 한국 산업안전공단이 아니고 오늘 나오신 분은 김재업 인천 외국인력 지원센터장이십니다. 김재업 인천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릴 뻔했네요. 우리나라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이주 노동자 수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2015년 9월 30일 현재 64만 명 정도가 됩니다. 64만 네. 명이요? 예. 64만 명 중에서 이제 약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그 전문 인력이고, 예. 전문 인력을 제외하고 이제 나면 단순 기능 인력이 한 59만 한 500명 정도. 거의가 단순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E9 비자하고 네. H2 비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단순 노무로 보시면 됩니다. E9하고 H2가 다른 거는 H2 같은 경우에 방문할 수 있는 비자죠. 네, H2는 이제 방문 취업 비자라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 이제 조선족이라든가 산림 동포, 예. 우리 동포들이 이제 거의 네. 그쪽 비자로 들어오시고요. 그럼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 수가 올해 100만 명이 근접한다고 그랬는데 많이 근접 못하는데 64만 명이면요? 전체 국내 체류 중 총 외국인은 이제 187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 중에서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E9 비자하고 H2 비자로 들어온 이제 외국인들이 약 한 6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이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국적이 이제 중국계가 가장 많고요. 네. 중국계가 한 30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중국계 중에서 보면은 이제 조선족 우리 동포가 28만 한 4천 명 정도 네. 되기 때문에 예. 한 거의 반 정도 가까이가 그러네요. 예. 저희 동포들이고요. 네. 그다음으로는 이제 베트남이 이제 한 5만 2천 명 정도. 네. 그다음에 순서로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 예. 또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또 네팔, 예.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예. 방글라데시, 예. 몽골, 예.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동티모르 이렇게 해서 약 한 15개국에서 예. 지금 그 E9 비전문 단순 노동 비자하고 네. 그다음에 H2 그 방문 취업 비자로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나라 말이 다 같지도 않을 텐데. 예. 그 예. 이제 외국 인력 지원 센터에서는 이제 예. 이 그 통역사들이 각 나라의 통역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통역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하는 어느 문제는 충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종사하시는 업종은요? 업종이 대부분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E9으로 오신 분들은 제조업에서 거의 종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49%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서비스 업종인데요. 서비스 업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2 비자, 방문 비자로 조선족 분들이나 뭐 네네. 이런 분들. 네. 예. 이분들은 이제 업종을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가는 데가 서비스 업종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직접 한번 만나봤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빨리빨리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다친거나 그런 위해서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아요. 일반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가는 게 회사들에는 아닌 거기 없어요. 3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일할 때 시끄러운 것도 있고 이렇게 기막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일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안전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있으면 좋겠어요. 외국인 근로자 상담하다 보면 산재보험 상담은 늘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다친 분들이 많이 옵니다. 가까운 지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도움센터에서 도움을 받아서 산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요. 예.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시끄럽고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귀마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호할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안 해주나 봐요. 대부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근래에 좀 이제 그 보면은 좀 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소홀히 그래도 하는 아직도 경우가. 좀 소홀히 하는 데가 좀 그렇군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산업재해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네. 산업재해 발생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산업재해 발생률이 보통 한 1년에 5,200건서부터 한 6,000건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2008년도 비슷해요. 예를 예. 보면은 2008년도의 재해자가 이제 그 5,222명인데 네. 그 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114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9년도 10년, 11년 거의 뭐 12년까지 비슷하고요. 예. 13년도서부터는 이제 재해 건수는 5,586건이었는데 네. 사망 사고가 88건. 그러니까 좀 이제 100명 넘던 것이 이제 그 두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44건에서 85명의 그 사망 재해가 있었거든요. 예. 그 이 사망 사고의 업종별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작년 것만 보더라도 네. 제조업에서 4,552건 중에 사망 사고가 54명이 사망 사고가 났습니다. 제조업 중에서 왜 이렇게 많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 그 3D 업종이다 보니까 좀 네. 그 여러 가지가 열악한 그렇군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건설 업종에서 많이 발생되는데요. 예. 우리가 전체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그 중에서 한 2%도 안 되게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업의 산재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 1,349건이 발생되고 예. 35명이 그 재해로 사망을 했거든요. 비중은 적지만 상당히 많은 상당히 높은, 산재가 예. 일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게
이 고용주가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잘 안 해놨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할 것 같아요. 교육이 잘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산재가 발생하는. 이게 이제 산재가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가 7, 80년대에 이제 3D 업종에 종사하던 우리 국내 근로자들의 그 빈 공간을 이제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지금 채워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들이 낙후되어서 다루는 과정에서의 이제 작업에 대한 사고도 나고 또 이제 그 충분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산재 사고가 그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네. 산재 발생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본인의 안전 수칙을 몰라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가 한 65% 가까이로 가장 많습니다.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못 들었거나 못 배웠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이 취업을 이제 할 때 하기 전에 그 안전 교육을 합니다. 취업 전에. 그 아무래도 이제 그 교육이 좀 지금 현재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시간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는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한국인들도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인 사업장도 산재보험이 됩니다. 사실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5인 사업장도 되고요. 외국인 노동자도 똑같이 적용이 똑같이 되는 됩니다. 거고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나가야지 되는데 안 나가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불법으로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신들이 이제 불법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치료나 보험을 받거나 산재 신청을 하거나 이런 데 좀 꺼려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불법 이제 체류자 문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산업재해 보상법은 그 합리적인 취업인지 또는 이제 그 불법 체류자가 취업을 한 건지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노동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불법 체류는 말하자면 법무부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법에 위반 문제이지 근로기준 법하고는 이제 또 틀리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보상과 그에 따른 산업재해는 그와 별개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체류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 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보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불법 체류 사실이 알려지는 부작용은 좀 있지 않을까요? 이미 이제 많이 다쳤을 때는 어차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 체류에 떠나가지고 먼저 이제 치료를 받고 완쾌된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제 법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5개 나라 정도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주로 들어오는 나라들. 국적이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흩어져서 또 영세 사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선임자가 있어서 배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각 언어별로 교육을 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교육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각 사업장의 자율에 맡기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장에 맡겨서 안전교육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팀이라고 해서 팀장도 있고 안전 해당 교육서부터 현장 안전 점검까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세 사업장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안전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치가 지금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사업주라든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교육 자료 이런 걸 이제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별로 다 되어 있나요? 네, 언어별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 국어 정도 되나요? 지금 몇 개 국어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앞으로의 또
대처가 좀 더 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 그래도 많이 부족할 텐데 지금 저희가 한 30초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도움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 주시죠. 산업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일단 저희 외국 인력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은 고용노동부 네. 그 지청 같은 데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일단 신고를 해주시고 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지원이 잘 되고 있겠죠? 지금 네.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하고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한 기획 특집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주제로 김재업 인천 외국 인력 지원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예. 생생경제 3부 함께 하셨습니다. 4부 이어지는데요. 장바구니 생생물가 그리고 경제뉴스 뒤집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요즘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이상 없으신가요? 건설 현장은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많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크고 작은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과 고령의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자는 안전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장 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주는 규정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YTN 라디오 스스로 산재예방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알뜰한 주부의 풍성한 식탁을 위한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장바구니 생생물가 시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생생한 목소리군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농수산물 가격 동향은 어떤가요? 네, 이번 주는 오이와 고추의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 먼저 다다기 오이의 경우에는요, 요즘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도 가끔씩 오면서 일조량이 감소한 것에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네, 생육이 부진하니까 출하 물량도 감소하고 가격은 오름세로 접어들었고요. 청양고추의 경우에는 출하 지역이 교체되는 시기를 맞아서 공급 물량이 감소했는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역시 탕이나 찌개 많이 해드시잖아요. 네. 그런 부대료 수요가 늘어서 가격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또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군요. 예. 채소료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올랐다 이런 느낌을 장보러 가면 봤거든요. 네네. 근데 내려가는 품목도 있긴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번 주는 생강과 감자 그리고 사과는 가격이 좀 내림세입니다. 네. 생강은 서산과 완주 등 중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었고요. 감자는 저장 물량과 더불어서 보성이나 김제 등의 남부 지방에서 이모작 재배분이 출하되면서 두 품목 다 물량이 증가해서 가격은 내림세입니다. 예. 또 사과의 경우에는 공급량은 충분하지만요. 단감과 감귤철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수요가 좀 분산되는 바람에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코너가 또 이 질문이 기다려지는데 제철 먹거리는 어떤 걸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날씨가 이렇게 좀 추워지기 시작하면 저는 이 과일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뭘까요? 옛날 말에 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고 또 과일 망신은 이것이 시킨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예. 과연 어떤 과일일까요? 저한테 퀴즈 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출 수 있어요. 향이 굉장히 좀 모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네. 모과입니다. 이 못생긴 과일의 표본으로 뽑힐 만큼 모양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모과가 효능도 정말 많고 향이 풍부한 그런 건강식품입니다. 네. 모과에는 이제 사포닌과 구연산 등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과 감기 예방에 특히 좋은 과일이고요. 예. 네, 그래서 모과차나 모과주로 주로 애용이 되거나 또 향기가 좋아서 탈취제로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포닌은 인삼에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모양이 그렇게 안 예쁘진 않은데 자기가 망가지면서 향을 굉장히 잘 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걸 골라야지 좋은 모과 골랐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모과는 일단 고유의 향이 진하고 또 이 과육이 단단한 것이 좋은 상품인데요. 과육이 너무 물러진 것은 한눈에 봐도 안 좋은 상품이니까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모과랑 유자랑 많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눈에 보면. 네. 모과는 일단 크기가 크고 단단한 과일이고 반면에 유자는 과육이 부드럽고 울퉁불퉁하게 생겼으니까 구분이 하시기 쉬우실 것 같고요. 모과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신문지나 종이 타올에 싸서 냉장 보관을 하면 한두 달 정도는 저장이 가능하니까요. 예, 잘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현재 가격은 소매 가격 100g 기준 약 400원에서 6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제철 먹거리로 모과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달에도 또 제철 수산물도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11월에 제철 수산물로는 과메기와 홍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과메기군요. 먼저 과메기 하면 지역이 포항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메기는 겨울철에 이제 청어나 꽁치를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그늘에서 말린 건데요. 주로 경북 포항이나 구룡포 등의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과메기는 말리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성장과 피부 미용에 좋은 DHA와 오메가3 지방산의 양이 증가가 된다고 하니까요. 네. 피부 노화에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좀 향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먹으면 피부에 좋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네. 홍합은 어때요? 두 번째 제철 수산물인 홍합은요, 바다에 살면서도 이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을 낸다고 해서 담치라고도 불립니다. 홍합에는 타우린과 글리신, 알기닌 등의 아미노산과 젖산 등의 유기산이 많아서 독특한 맛을 내고요. 예. 또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특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홍합의 살색이 붉은 것이 암컷이고 더 맛이 좋다고 하고요. 네. 또 그 살색이 흰 것은 수컷이고 이기 때문에 네. 맛이 암컷보다는 또 못하다고 하네요. 오, 그런 게 있군요. 저도 네. 처음 알았네요. 흥미로운데요.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김장철 얘기는 아마 당분간 좀 할 것 같죠? 그렇죠. 김장 체험을 즐기기 좋은 농촌 체험 마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가족 단위로 농촌 체험 같은 거를 많이 즐기시는 것 같아요. 이번 김장철을 맞이해서도 농촌의 자연환경에서 다양한 김장 체험을 하기 좋은 농촌 체험 효양마을 10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참여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경기도 양평, 강원도 인제와 춘천, 충북 증평, 전북 부안, 전남 해남, 경북 예천, 그리고 제주도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되어가서 김장 비용 이번에 AT에서 1차로 발표를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되나요? 예, 이번 주 목요일 10일 내일 모레잖아요. 네. 저희가 직접 조사한 김장 비용을 1차로 발표를 해드리니까 네. 참고하셔서 알뜰하게 담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날이군요. 네, 다음 주 방송에서 더 예. 자세한 얘기 들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 뉴스 뒤집기.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외환위기 이후에 뭐가 최다다,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기업들을 보니까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3대 신용평가 회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요. 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이 45개인데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네. 외환위기 때는 61개였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33개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이제 아닌데 45개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상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스스로 부실하고 있다. 그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신용등급 떨어지나 그 내용을 보면요. 예. 삼성중공업, 두산인프라코, 포스코 플랜텍, GS칼텍스, SK에너지 등등인데요. 산업별로 보면은 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 항공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문제는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해당 산업을 이끄는 대기업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네요. 주력 산업 무너지고 대기업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비틀거리니까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이렇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업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지금 위기 아닙니까? 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2014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1.6%인데요. 매출액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1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수익성이 떨어지고요. 부채가 늘면서 신용등급인 자연히 지금 이제 강등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영업이익을 이제 벌어도 이자도 이제 제대로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 네. LG경제연구원 조사를 보면요. 일반 상장기업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빼고 이제 보통 기업들 중에서 좀비 기업이 올 1분기 현재 628개인데 이거는 전체 기업 중에서 34.9%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들 중에 상장 기업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2010년에는 24.7%였거든요. 예. 5년 만에 무려 10.2%포인트나 이제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정상 기업이 부실 기업으로 전락하고 부실 기업이 이제 좀비 기업으로 다시 전락하는 이제 연쇄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업들까지 여기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와해가 되니까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업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은 일단 시장에서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남지 못할 걸로 진단되는 좀비 기업이라면은 또 모르겠지만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이기고 나면은 또 괜찮은 기업들까지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참 문제잖아요.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자금을 꿀 때 아주 높은 이자를 물어야 되죠. 물어야 되거나 예. 아니면 아예 돈을 꿀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이 부도날 가능성이 큰데 그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 기업들도 이제 그 채권 시장이 이제 위축되면은 이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서 이제 우량 기업조차 이렇게 쓰러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게 문제가 또 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기업들이 어려운 상태인데 가계부채도 지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경제라는 것이 이제 가계와 기업 부문이 서로 이제 보완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부실이 심해지면은 가계 부문이 이제 좀 지원을 하고 가계 부문 부실이 심하면 이제 기업 부문이 지원하는 그런 어떤 이제 체제가 돼야 되는데 두 부문이 같이 이렇게 이제 부실화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지금 12월 달 지금 금리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충격이 이제 주어지면 좀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보통 지금 0% 되니까 그냥 4, 5%까지 올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나 이제 기업부채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부도가 더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도 지금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도 나거나 뭐 인수합병 되거나 서로 간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하지만 자연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 일자리를 잃게 되면은 가계 부채를 끌어안고 있던 분들은 더 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힘들어지니까 경제는 정말 악영향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업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하면 이제 많은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빚을 못 갚으니까 가계부채가 또 이제 다시 그렇죠. 연쇄부도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채 문제거리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태죠. 예. 그리고 또 그 조선업계 어려운 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고요. 네. 이번에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해운업계도 쉽지 않으니까 예.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을 강제로 인수합병 시키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났었어요. 네네. 이렇게라도 해야지 되는 건가요? 뭐 고육지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해운 산업이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지금 경영난이 심각한데요. 네. 한진해운은 우리나라 그 1위 해운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10분기 동안 누적 적자가 3,200억 원이고요. 현대상선은 우리나라 2위 해운사인데 10분기 동안 누적 적자가 6,700억 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두 회사가 이렇게 수천억 원씩 적자란 얘기는 경영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것이 기업의 경영 어려운 그 차원을 떠나서 그 이제 경제를 이제 어렵게 만들고 더 나가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같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가지고 이제 문제가 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두 회사 합치기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정부에서 두 회사 합병을 이제 종용했다 이런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물론 뭐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제 합병을 강제할 경우에는 이게 WTO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거를 정부가 이렇게 주도를 하면은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이제 보조금을 이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다. 그러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불리하다 해서 이제 규정이 어긋나서 자칫하면 이것이 통상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건 뭐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정부가 기본 방향을 뭐 정하면 채권 단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해운 산업으로 봐서는 두 회사 아마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거로 봅니다. 아, 그렇군요. 기업 인수합병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정말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구조조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건데요. 중요한 건 구조조정을 한다 할 경우에 그래 우리 경제 살아난다 이런 희망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진해운 현대상선 같은 거 구조조정한다 할지라도 정말 성공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산업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급하니까 합병해라 팔아라 이렇게 나온다 할 경우에 괜히 기업만 죽이고 경제 혼란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앞으로 해운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뭐 석유화학, 철강 등 지금 어려운 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새로운 우리나라 이제 신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이렇게 전체 산업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빨리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경제가 더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우리나라 산업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니까 고통스럽더라도 다 같이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특별히 업종에서 지금 이렇게 거론된 뭐 조선 해운 말고도 이렇게 좀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지 될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주력 업종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건설 그렇죠. 석유화학 그렇죠. 항공 그렇죠. 철강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를 끌고 오던 대부분 주력 산업이 지금 뭐 부실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제 침체 상태에서 중국 경제가 압박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주요 산업들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제 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자꾸 발굴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산업재해 퀴즈 정답은 3번 편의점이었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은 제작진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